모든 순수 지성 개념들의 발견의 실마리 제2절 9. 판단에 있어 지성의 논리적 기능에 대하여. 만약 우리가 판단 일반의 모든 내용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판단에서의 순전한 지성 형식에만 주목한다면 우리는 판단에서의 사고 기능을 네 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네 항이 각각 세 몫씩을 가짐을 발견한다. 이 항목들은 다음의 표에서 적절히 제시될 수 있다. 1. 판단들의 양, 전칭, 특칭, 단칭. 2. 판단들의 질, 긍정, 부정, 무한. 3. 판단들의 관계, 정언, 가언, 선언. 4. 판단들의 양태, 미정, 확정, 명증. 이 분류는 본질적인 점에서는 그렇지 않음에도 몇몇 점에서는 논리학자들의 보통의 기술과는 어긋나 보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오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지를 해두는 것이 불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1. 이성 추리에서 판단들을 사용할 때 단칭 판단들은 전칭 판단들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논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옳다. 단칭 판단들은 외연을 전혀 갖지 않으므로 그 판단들의 수러가 주어 개념 아래 포함되어 있는 것에 단지 일부에만 관계하고 반면에 일부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그 수러는 저 주어 개념에 예외 없이 타당한데 그것은 마치 그 주어 개념이 외연을 갖는 전칭 개념이지만 그것의 전체 의미에 대해서 그 수러가 타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우리가 순전히 인식으로서 단칭 판단을 전칭 판단과 양의 관점에서 비교한다면 이것에 대한 관계는 하나와 무한과의 관계와 같고 그러므로 그것은 그 자체로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단칭 판단을 한낱 그것의 내적 타당성의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식 일반으로서 다른 인식들과 비교되는 양의 관점에서도 평가한다면 그것은 물론 전칭 판단과 구별되고 사고 일반의 항목의 완벽한 표에서 하나의 특수한 지위를 차지할 만하다. 물론 순전히 판단들 상호간의 사용에만 국한되어 있는 일반 논리학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2. 마찬가지로 초월 논리학에서는 무한 판단도 긍정 판단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비록 일반 논리학에서는 무한 판단이 응당 긍정 판단의 한 가지로 헤아려지고 분류에서 특수한 항목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일반 논리학은 곧 수러의 일체의 내용을 그 수러가 비록 부정적인 것일지라도 도외시하고 오로지 그 수러가 주어에 부과되어지느냐 아니면 주어에 마주 세워지느냐만을 주목한다. 그러나 초월 논리학은 판단을 순전히 부정적인 수러를 매개로 한 이 논리적 긍정의 내용이나 가치의 면에서도 고찰하고 이 논리적 긍정이 전체 인식과 관련해서 어떤 이득을 가져오는지도 고찰한다. 내가 만약 영혼에 대해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하나의 부정 판단을 통하여 적어도 하나의 착오를 방지할 터이다. 그런데 나는 영혼은 불사적이다. 영혼은 죽지는 않는다. 라는 명제를 통해서는 논리적 형식상 실제로는 긍정을 했다.
영혼을 불사적인 존재들의 무제한적인 외연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말이다. 그런데 가사적인 것은 가능한 존재자의 전 외연 중에 일부를 이루고 반면에 불사적인 것은 또 다른 일부를 이루므로 나의 명제에 의해서 말해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혼이란 내가 가사적인 것 모두를 제거하고 나면 남은 무한히 많은 사물들 중에 하나라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로서는 다만 모든 가능한 것의 무한한 영역이 가사적인 것이 그로부터 떼어내지고 그 공간의 나머지 외연에 영혼이 놓여졌다는 그만큼 제한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제외하고도 이 공간은 여전히 무한하다. 그리고 아직도 그 공간의 더 많은 부분들이 제거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영혼의 개념은 조금도 더 커짐이 없고 긍정적으로 규정됨이 없다. 그러므로 논리적 외형과 관련한 이 무한 판단들은 실제로는 오로지 인식 일반의 내용과 관련해서 제한적이며 그런 한에서 그것들은 판단들에서의 사고의 모든 계기 항목들의 초월 논리학적 표에서는 지나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작동하는 지성의 기능은 어쩌면 지성의 선험적인 순수한 인식의 분야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3. 판단들에서의 사고의 모든 관계는 가, 수로의 주어와의 관계, 나, 근거의 귀결과의 관계, 다, 구분된 인식과 전체 구분지, 상호 간의 관계이다. 첫 번째 종류의 판단들에는 두 개의 개념이 있을 뿐이며 두 번째 종류의 판단들에는 두 개의 판단이, 세 번째 종류의 판단들에는 여러 개의 판단들이 상호 관계 속에서 고찰된다. 완전한 정의가 있다면 고질적으로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가언적인 명제는 본디 두 명제의 관계를 내용으로 갖고 있다. 즉, 완전한 정의가 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명제가 그것이다. 이 두 명제 자체가 참이냐 아니냐는 여기서 미정이다. 이 가언 판단에 의해 생각되는 것은 논리적인 일관성 뿐이다. 마지막으로 선언 판단은 둘 혹은 더 많은 명제들 상호 간의 관계를 내용으로 갖는다. 그 관계는 한 판단의 영역이 다른 판단의 영역을 배제한다는 점에서는 논리적인 상호 대립의 관계이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합해서 원래 인식의 영역을 채운다는 점에서는 상호작용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 인식의 영역들의 부분들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각 부분의 영역은 그 구분된 인식의 전체 합을 위해 다른 부분의 영역을 보충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 인식의 한 예가 세계는 맹목적인 우연에 의해서 존재하거나 또는 내적 필연성에 의해 존재하거나 또는 외적 원인에 의해 존재한다 이다. 이 명제들 각각은 세계의 존재 일반에 관한 가능한 인식 영역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그것들 모두가 합해서 전체 영역을 이룬다. 이 영역들의 한 영역에서 인식을 배제한다는 것은 나머지 영역의 하나에 그 인식을 정한다는 뜻이고 반면에 그 인식을 한 영역에 정한다는 것은 그 인식을 나머지 영역들에서는 배제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선언 판단에는 인식들의 일정한 상호작용이 있으며 그것은 그 인식들이 서로 상호 배제하되 그러면서도 그것이 합해서는 주어진 유일한 인식의 전체 내용을 이룸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참된 인식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성립한다. 그리고 이것 역시 다음에서 서술할 것을 위해 여기에서 주의해 두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한 것일 뿐이다. 4. 판단들의 양태는 판단의 한 아주 특수한 기능이다. 그것은 판단의 내용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는 바가 없으며 양, 질, 관계 외에는 판단의 내용을 구성하는 더 이상의 것이 없으므로 단지 사고 일반과의 관계 맺음에서 연결어의 가치만을 다룬다는 특이한 점을 그 자체로 가지고 있다. 미정 판단은 그것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순전히 가능한 임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판단이다. 확정 판단은 그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진짜로 고찰되기 때문에 확정 판단이다. 명증 판단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보는 그런 판단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의 관계가 가엄 판단을 만드는 두 판단과 또한 그것들의 상호작용에서 선언 판단이 성립하는 것들은 모두 단지 미정일 뿐이다. 위의 예에서 완전한 정의가 있다는 명제는 확정적으로 말해진 것이 아니고 다만 누구든 그것을 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임의의 판단으로 생각된 것이고 오직 그 결론만이 확정적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판단들은 분명히 거짓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미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진리 인식의 조건일 수 있다. 그래서 세계는 맹목적인 우연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판단은 선언적인 판단에서 단지 미정적 의미, 곧 누구나 이 명제를 일순간 가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며 그러면서도 그것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의 길들 중에서 잘못된 길을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길을 발견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므로 미정적 명제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논리적인 가능성만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러한 명제의 타당성은 자유 선택에 맡기며 그러한 명제를 지성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순전히 임의적임을 표현한다. 확정 명제는 논리적 실제성 내지는 진리성에 대해서 말한다. 가령 가온적 3단 논법에서 대전제의 전제가 미정이고 소전제의 전제가 확정으로 나타나서 그것은 그 명제가 지성의 법칙에 따라서 지성과 이미 결합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반면에 명증 명제는 지성의 이 법칙 자체에 의해서 확정 명제를 규정하고 따라서 선언적이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논리적 필연성을 표현한다.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은 단계적으로 지성과 일체가 되어서 우리는 우선 무엇인가를 미정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충분히 확정적으로 참이라고 받아들이고 다음엔 지성과 불가분리적인 것, 곧 필연적이고 명증적인 것으로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양태의 이 세 기능을 또한 사고 일반의 세목이라고 부를 수 있다.